전통 문화의 이해, Y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지 MC입니다. 오늘은 이인원 한국국악교육원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악교육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통문화의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전통문화와 한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의 K-팝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같은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요. 이 한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원장님? 네, 이 한류라는 것은 이제 한자 용어인데요. 한국식 문화 뭐 이런 뜻이고 영어로는 이제 K-컬처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한류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은 일본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겨울연가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배용준하고 또 최지우가 이렇게 주연을 맡아서 한 영화인데 이 영화가 이제 일본에 있는 여성 중장년층 주로 이제 40대, 50대 이런 분들에게서 이제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이 한류가 그냥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윤사마 팬클럽을 만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마어마한 그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것이 동남아시아로 퍼지고 또 중동으로까지 이제 퍼지게 되죠. 그 대장금 아시죠? 드라마. 네. 이 대장금이 중동에서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냐면은 시청률이 90%. 그러면은 90%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국가 기관 산업에 종사하는 뭐 군인이라든지 또 버스 기사라든지 뭐 철도 운전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빼고는 다 봤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한국에서 대장금보다 그쪽에서 그렇죠. 인기가 더 많았군요, 그렇죠. 교수님. 네. 그 대장금이 갖고 있는 가족애라든가 이렇게 이제 휴머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동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감동을 준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동까지 이제 이렇게 쭉 시작이 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거는 이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네. 예. 그것과 이제 또 방탄소년단 이런 그 사람들의 그 그룹들의 노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미국과 유럽까지도 이제 한류가 퍼지게 된 거예요. 이 K-팝이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전 세계로 아주 쭉쭉 뻗어 나가고 있네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남아시아에 시작됐는데 이게 중동으로까지 가고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까지 이제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탄소년단의 인기는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 비틀즈 아시죠? 네. 네, 그 저도 이제 비틀즈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 영국의 비틀스 그룹의 버금가는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영화 또 미나리 윤여정 씨가 나오는 그 영화 미나리도 또 히트를 치고 오징어 게임 아시죠? 네. 이렇게 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런 우리 전통 놀이를 소재로 한 그런 그 드라마가 뭐 무화꽃이 피었습니다라든지 뭐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드라마 소재로 해가지고 이제 이게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한류가 전 세계 문화의 아주 가장 핫한 그 트렌드가 이제 되고 있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한류가 많이 발전해서 전 세계로 쫙쫙 퍼져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이 한류가 많이 퍼졌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노래나 영화가 많이 유행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제 부가가치 경제적인 측면이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문화 산업이라는 건 옛날에는 아주 작은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아주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 이제 제조업과 버금가는 그 큰 그 산업으로다가 이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미국과 유럽의 팝송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팝송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를 뒤따라서 이제 청바지 문화도 들어오고 네. 콜라 문화, 햄버거 문화가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식 문화와 음식 문화가 같이 음악 문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어떤 헐리우드 영화도 들어오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유럽 서구의 어떤 이런 것 문물이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그 부가가치를 그쪽에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서 이 그 K-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류가 우리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우리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러한 한류와 함께 우리의 전통 문화가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이제 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게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 전통 음식이 상당히 많이 이제 외국으로 다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고추장이라든지 된장 같은 그 장류. 외국 사람들이 고추장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소스로다가 네.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류에다가 또 뭐 비빔밥이라든지 불고기 또 떡볶이 있죠. 라면. 뭐 이런 그 우리 그 음식 식재료들이 수출이 엄청나게 이제 급속도로 그런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태권도 있죠. 네. 이 태권도는 옛날에는 일본의 그 가라데라든가 중국의 그 쿵우에 눌려가지고 이게 세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한류의 영향을 따라서 태권도가 이제 이 가라데나 쿵우를 넘어서가지고 이 전통 무예 중에서는 가장 전 세계로 지금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그 무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라든가 뭐 미국 이런데 태권도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우리 뭐 전에 난타도 굉장히 유행했었다고요, 그렇죠. 교수님? 네, 맞아요. 이 난타라는 거가 이제 그 사물놀이에 기반을 둔 건데요. 우리 사물놀이의 리듬과 이런 것을 이제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연극적인 요소를 갖다 플러스 시킨 거죠. 이 요리를 하면서 이제 이 칼질하고 이러는 거를 리듬을 사물놀이 리듬에 맞춰서 칼질을 하는. 처음 그 네. 난타 제작비가 17억 원 17억 정도. 상당이라고 네, 네. 들었는데 이게 연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네. 인기가 아주 높아.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송승환 씨가 이것을 기획 연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건데 17억을 투자해서 연매출 1,000억이라 그러면 이제 상당한 그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저희 그 네. 월드컵 때 그 네. 장단 있잖아요, 네. 이거. 이거를 네, 네. 네, 그 외국인들은 잘 못 따라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희 나라의 그런 엇박이나 리드미컬한 그런 장단이 네. 이 현대적인 난타에도 녹아 있어서 더 그렇죠. 히트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전통음악도 우리나라의 전통음악도 그런 발전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네, 원장님? 그렇죠. 네. 우리 이제 전통 음악뿐만이 아니고 이제 한복이라든지 뭐 한지 또 그 한시 또 한옥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한 스타일이라 그랬어요. 이제 한국적인 스타일의 문화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전 세계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세종학당에서 그 한글을 배우는 사람을 이제 모집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수강생들이 항상 넘쳐나요. 그래서 선착순으로다가 이제 모집을 하고 또 이 한국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에 이제 한국어과가 생겨서 되게 경쟁률이 뭐 몇 대 몇 정도로다가 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한글도 상당히 이제 뻗어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제가 좀 궁금한데요. 네.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류의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 이제 한국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를 더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글이나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또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나 우리 K-팝이 우리 한국어와 외국어를 갖다 이제 영어를 섞어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영어로 노래하다가 또 한국어로 또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팬들이 저 한국어 나도 좀 배워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방탄소년들의 팬이 한 100만 명이 넘는데요. 어마어마하군요. 그렇죠. 그 팬들이 이제 이 한글을 갖다 배우게 돼가지고 한글이 지금 뭐 붐이 일어나는 한글 배우는 거가
붐이 일어난 정도가 됐죠.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도 팝송을 이해하려고 영어를 그렇죠. 배우고 맞아요. 아, 비슷한 네. 경우군요. 저도 그 이제 예스터데이 이런 노래를 좋아하고 그 영어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태권도를 가르칠 때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국어, 차려, 경례, 열중시어 이거를 전부 우리나라 말로 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한국어를 갖다가 보급하게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또한 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이제 한옥이라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한옥을 볼 때는 와,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감탄사를 연반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한옥이 미국으로 수출이 이제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한옥 단지를 만드는데 그 전주에 가면 한옥 마을이 있죠. 네. 그거를 똑같이 옮겨 놓는 거예요. 조지아주에다가. 그래서 이 전북대에서 이거를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점차 이제 미국 전역으로다가 라스베가스에도 이제 한옥 단지를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한옥이 이제 아마 전 세계로다가 수출되는 날이 아마 머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나라의 그 온돌 문화 네. 이게 그 추운 나라에서는 온돌처럼 좋은 게 없거든요. 따끈따끈하고.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제 온돌에 기반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러시아까지만 수출되어 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한옥의 어떤 그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동양 건축물이라도 네. 일본의 그 일본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중국은 또 너무 이렇게 돼 있는데 있고, 적당히 네. 우아한 것이 그렇죠. 우리나라의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의 그 한옥이라는 것은 이 바람과 햇빛과 이 습도 이거를 가장 알맞게 이 조절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빛이 집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게 중간 차단을 하고 비가 오면은 또 처마에서 이걸 막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한옥의 장점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잘 몰랐지만 이거를 캐면 캘수록 그 속에 아주 무궁무진한 과학적인 것들이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옥이 해외로 수출된다니 정말 꿈 같은 일이네요. 저번에 보니까 방탄소년단이 한복을 네. 입고서 노래를 하던데 이 한복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원장님? 상당히 이제 크죠. 그래서 방탄소년들이 한복 입고 나왔을 때 우리 눈에 보면 아유 저것도 한복인가? 그럴 정도로 개량을 많이 했죠. 그 한복의 어떤 특징적인 요소만 갖다가 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복 안 같은데 뭐 이렇게 되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스타일이라든지 그 디자인이라든지 색감 이런 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한복에 대한 그 이런 저기가 높고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관광으로 오면은 특히 빠지지 않는 데가 이제 경복궁 같은 고궁을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궁에서 한복을 이제 대여를 해가지고 입고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이런 것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외국에서는 또 이제 그 한복 패션쇼가 많이 열리고 있고 뉴욕이라든가 이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이 한복의 어떤 아름다움 디자인을 이제 그걸 디자이너화 시켜서 이제 발표하는 그 디자이너들이 요새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듣죠. 또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공연을 할 네. 때도 한복의 아름다움이 또 빠지지 그렇죠. 네. 않을. 저도 이제 외국 공연을 많이 다녔거든요. 이제 전 세계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뭐 동남아시아 많이 다녔는데 일단 이제 한복을 입고 밖에 나가면은 벌써 이제 사람들이 다 시선이 그러다 쏠려가지고 같이 와서 막 사진 찍자 그러고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은 공연할 때 이제 딱 무대가 올라가면서 딱 되면은 사람들이 와 소리부터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의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상만 보고 벌써 음악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와 하는 이제 함성이 들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외국의 축제 같은데 초청을 받아서 이제 많이 가보면은 이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서 이렇게 축제장에 가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거기 축제를 갖다가 이게 취재하러 온 그 TV라든가 그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이 그냥 갑자기 전부 다 에워싸가지고 한복 입은 우리 이제 공연단들을 인터뷰하고 그걸 찍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게 한복이라는 게 이 사람들 눈에는 참 이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죠. 옛날에 그 외국 문화가 들어올 네. 때 우리나라도 드레스를 보고 처음에 굉장히 그렇죠. 네, 감탄했는데 네, 요즘은 역으로 또 역으로. 한복을 보고 그렇죠, 맞아요. 또 한국무용 공연 같은 거를 봐도 한복 치마가 이렇게 퍼질 때 네. 정말 이렇게 꽃이 핀 것처럼 아름답더라고요. 그렇죠. 교수님. 엄청나게 아름답죠. 네. 아, 그렇다면 우리 전통 음악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또 보이나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때 우리 국악을 외국에서 공연을 하면은 뭐 별 반응이 없겠지. 말도 안 통하고 뭐 판소리 민요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다 노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우려를 갖다 완전히 뛰어넘어요. 이 국악이 공연됐다 그러면 벌써 이제 그 박수 소리가 이제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이 그 곡의 중간중간에도 호응을 엄청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잘 된다는 거. 관객과 무대에 있는 공연장 안에 소통이 아주 잘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끝나면은 기립박수를 쳐요. 한 5분 정도 그냥 계속. 그 뭐 이제 공연자들이 감동을 해갖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주 뭉클한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 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 음악에 대해서 정말 그 존경하고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전통음악 축제에 가보면은 우리나라 음악뿐만이 아니고 뭐 인도 음악, 중국, 일본 여러 음악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음악들이 이제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아프리카 음악, 유럽 음악.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한국 음악의 수준이 이렇게 딱 보기에도 제일 높아요. 그러고 박수도 이 반응도 제일 좋고 그냥 뭐 완전히 두드러지게 그 하이라이트가 돼버리는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 음악은 그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하고 정말 비등한 거가 이제 인도 음악. 인도 음악은 정말 예술성도 엄청 깊고 또 인기도 많고 뭐 이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그 국악이 상당히 또 예술성도 깊고 뭐 그렇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또 저희가 뭐 현대 음악으로 치면 네. 노래가 들어있는 음악도 많이 듣지만 랩이나 힙합 같은 음악도 그렇죠. 굉장히 즐기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 음악의 묘미는 그런 장단이나 리듬에 또 그렇죠.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축제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그 공연단도 많이 오거든요. 또 중남미 공연단. 이런 공연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타악이 정말 흥겨워요. 근데 되게 쓰는 장단이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계속 연속해서 이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물놀이나 이런 거는 장단이 수십 개 장단이 이제 쫙 포함되고 그 속에 긴장했다가 이완 또 이제 이게 팍 끌어올렸다가 또 확 내려갔다가 이런 그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유자재로 해서 관객들을 갖다가 그냥 들었다 놨다 울렸다가 웃기게 했다가 뭐 이런 거가 자유자재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음악들과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음악적 DNA가 정말 훌륭하구나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또 요즘은 그 종이도 한지도 수출되고 있다고요. 네. 옛날에 한지는 사실은 사양 산업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 그래서 뭐 한지 거의 쓰질 않죠. 그런데 이게 이제 최근에 세계적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이 한지가 이 내구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가죠. 보통 뭐 몇백 년 가고 많이 가면 1000년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그 용도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 문화의 발전과 한류의 발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원장님? 우리가 이제 이 한류라는 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K-팝이라고 그러면은 K-팝이나 뭐 이런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문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발전이 된 것인데 그 밑바닥에는 서양 음악과 다른 것이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적인 전통 문화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마나 우리 드라마나 영화가 지금 한류를 통해서 많이 저기를 받게 되는 것은 그 드라마나 영화 밑에 한국적인 사상이라든가 뭐 가족애라든가 이런 한국적인 문화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외국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거죠. 공감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예술 작품들은 희노애락을 잘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소통이 잘 되고 전달이 잘 된다는 거죠. 또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요즘 정말 스마트한 네. 기계적인 그런 시대다 보니까 네. 오히려 역으로 또 휴머니즘이 그렇죠. 굉장히 네. 강조가 그게 되면서 되죠. 네. 그 또 그런 한류적인 문화에 그런 게 또 담겨 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한류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은 그 뒤를 따라서 우리 전통 문화도 덩달아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요. 우리 한류의 그 뿌리가 바로 전통 문화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이제 전통 문화가 그런 그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점차 이제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제 그 음식 문화가 첫 타자예요. 우리 전통 음식이 뭐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이런 비빔밥 뭐 이런 전통 음식들이 이제 수출이 많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뒤를 이어서 이제 한옥이라든지 한복이라든지 또 한글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뒤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런 한국 음악 문화에 대해서 조금 네네.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나요, 교수님?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한국 음악 만화의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이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도 굉장히 느끼게 되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네. 네. 오늘도 시간 함께 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서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